자녀가 납부할 상속세가 거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일부를 아주 긴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만큼 처분을 해서 남아있는 현금 동안에는 내가 병원비나 간병비 또는 생활비로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를 계산을 해서 물려준다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납부할 상속세가 100%는 아니지만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이 물려받은 현금으로 바로 즉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순수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일단 주택을 상속받게 된다고 하면 남은 상속인 입장에서 이 상속세와 취득세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내가 아파트인 경우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인 경우를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아파트인 경우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이 아파트에 같은 면적의 유사한 사례가 있겠죠. 따라서 아파트라고 한다면 내가 무조건 기준시가, 즉 공동주택 가격으로 신고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상속받는 아파트에 대한 유사 매매 사례가액, 즉 시세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세 기준으로 신고를 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선택을 하느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상속받는 아파트와 전용 면적이 같은 물건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지 중에 내가 상속받는 물건지와 기준시가가 5% 범위 내에 들어오는 물건지 중에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선정을 하고 그런 사례가액이 2개 혹은 3개 여러가지 복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즉 상속 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세로 산정을 하고 상속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취득세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취득세가 상속세를 신고하는 기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즉 사망한 날을 속한 그 달은 제외하고 그 다음 달부터 향후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이 6개월까지 신고 납부를 이행을 해야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이때 취득세율은 이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받는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을 받게 되면 일반적인 이 3% 전후에 해당하는 취득세율보다 아주 낮은 0.9%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취득세 부담을 통해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주택 1주택일 경우 상속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사항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한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한 경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 상속 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법률혼인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세법에서는 남은 배우자인 기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최소 5억 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합산을 해서 기본 10억까지는 공제가 될 것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배우자 공제는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10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은 주택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1억 정도는 중위 가격이 좀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 11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렇다면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기본 공제 금액인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상속세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걱정을 하시는 것이 공제 금액이 넘어서는 이 재산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폭발적으로 갑자기 많은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상속세율 자체는 10%부터 50%까지의 5단계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그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세표준 구간이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이기 때문에 내가 공제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적용받는 세율이 10%나 20%와 같은 이 저율의 세금을 적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상속세 세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30억 정도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하면 최악의 경우 세금이 얼마쯤 될까요? 가장 최악의 경우는 30억이라고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계산을 해보면 상속세는 약 8억 6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제를 받아서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할 상속세는 약 6억 6천만 원 정도로 약 2억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파트 가액보다 내가 이 상속재산 가격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이 상속 채무라든가 근저당 혹은 내가 임대를 주고 있다면 세입자에 대한 임대 보증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빙을 내가 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이 상속세를 줄이는 이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이 지름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세 어떻게 해야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 상속세가 뭔가에 대한 본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속세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갑작스럽게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 조금씩 묻어져 있다가 그것이 한 사람의 사망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빵 터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도 내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랴부랴 내가 부동산이나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 긴 호흡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자녀분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10년 텀을 기준으로 미리 증여를 하고, 그리고 그 증여에 맞춰서 이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함께 적용을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속세는 훨씬 더 생각보다 적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상속을 대비하면서 질문을 주시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포트폴리오 중에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걸 미리 사전에 증여를 좀 해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내가 사망을 하고 차라리 상속으로 갖고 가게 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이 10% 또는 15% 정도는 현금으로 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현금 상속도 같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이 받아가는 자녀 입장에서 이 상속재산에 대한 가치는 높을지언정 거기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납부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부동산 비중이 전체 95%다라고 한다면 내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가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혹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을 통해서 담보를 제공하면서 납부 기한을 연장을 하거나, 혹은 매년 연부연납을 통해서 매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방법을 하더라도 국가 입장에서는 거의 공짜로 세금을 그렇게 분할해서 납부하게 하진 않습니다. 매연마다 내가 덜 낸 금액에 대해서 연간 3.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또 별도로 붙기 때문에, 이러한 가산금도 또 하나의 세금이라고 본다면 무조건 연부연납을 통해서 긴 호흡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죠. 따라서 살아생전에 부모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안을 발휘하셔가지고 자녀가 납부할 상속세가 거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일부를 아주 긴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만큼 처분을 해서 남아있는 현금 동안에는 내가 병원비나 간병비 또는 생활비로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 계획적으로 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를 계산을 해서 물려준다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납부할 상속세가 100%는 아니지만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이 물려받은 현금으로 바로 즉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순송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25억짜리 상가를 이 상속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취득세가 대략 3.16% 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상속세 이외에 취득세가 약 8천만 원 가량 더 발생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내가 같은 금액을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세 이외의 취득세 부분까지 함께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대신에 현금성 비중을 많이 갖고 하는 것이 취득세 부분에서도 좀 더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같은 현금성 자산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금성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내가 운용하고 있는 주식이나 코인이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지금 조금이라도 가액이 낮을 때 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 이후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추가적인 세금 없이 오롯이 본인의 몫으로 다 향유를 할 수 있기, 가급적이면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상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신다면, 지금 이 주식이 낮아졌을 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좀 더 낮은 금액에서 이 낮은 세부담으로 자녀에게 좀 증여를 하거나 혹은 이전을 함으로써 향후에 기대되는 이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자녀에게 세금 없이 그 가치 증가분을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호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